예, 오늘은 이제 TD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 해가지고는 절대 안 끝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TDD에 관련된 그런 것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페일링 테스트가 있기 전에는 있을 때에만 프로덕션 코드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페일링 코드가 있을 때만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예.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실패를 나타내는데 충분한 정도의 테스트만 작성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작성하던 프로덕션을 작성하던 뭐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작성할 때는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딱 그까지만 작성을 하고 그게 되면 그게 딱 돌 만큼만 다시 이제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나오죠. 이제 어떤 실패하는 테스트가 있으면 걔가 성공하는 만큼만 코드를 작성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테스트를, TDD를 하다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 중에. 하다 보니, 갑자기 너무 많은 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좀 새로운 테스트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너무 코드가 견고해져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바바야 씨가 얘기할 때는 이제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스토킹.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테스트를 잘못된 순서로 추가하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분명히 페일링 테스트가 있을 때만 프로덕션 코드에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딱 그러니까 실패가 일어나는 그 상황만 딱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작성해야 되고, 프로덕션은 그 실패하는 테스트가 성공하는 데까지만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 버리면 이런 건 뻔하잖아 라고 해서 몇 줄 더 나가 버리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이클을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내 몸에 좀 익어야 이제 가능해져요. 실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작성할 때 처음에 페일링 테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버트 씨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볼 때 이분이 이제 모자가 캡이 3개인 모자를 쓰고 계세요. 그래갖고 캡이 붉은색,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페일링 테스트를 만드는 거를 레드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코드가 딱 동작할 만큼만 이 페일링 테스트가 돌아갈 만큼만 작성하는 거, 요거를 이제 그린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팩토 하는 거를 블루 페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코드가 동작하게만 하는데 요때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도 되고 코드가 들어오도 되고 돌아만 가면 돼요. 근데 돌아만 가게 최소한의 코드로 돌아만 가게 하면 돼요. 여기는 또 최소한의 코드로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팩토링 할 때는 안 그래요. 리팩토링 할 때는 이 테스트나 이 프로덕션이나 모두 다 중복이 없어야 돼요. 리팩토링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중복이 없어야 돼요. 중복이 없다는 게 동일한 코드 블록이 두 군데 쓰이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중복이 없어야 돼요. 중복이 없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설계를 지금 내가 내 코드가 잘 도는지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랑,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 얘를 구조를 이쁘게 개선을 해서 이제 다음에 볼 때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게 리팩토링이잖아요. 이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생각해낼 수 있는 테스트가 없으면 이제 여기서 멈추면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는 잘 하세요. 그 페일링 테스트 만들고 그거 돌아가게 만들고 요까진 잘 하세요. 그러고선 또 다른 페일링 테스트를 만들어요. 또 돌아가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리팩토링을 안 해요. 리팩토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쌓이면 아무리 테스트 기반으로 만들었어도 코드는 더러워요. 예. 코드가 들어오면 이제 다음에 볼 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리팩토링을 TDD 할 때, 리팩토링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예, 리팩토링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지. 리팩토링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할 게 없어. 그러면 안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손 닦는 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닦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 나올 때 바로 닦는 거잖아요. 리팩토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레드, 그린, 리팩토를 이제 블루,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리팩토링을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한 거 시간이 없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화장실 가는 거랑 동일한 거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원칙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이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장 먼저 추가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되죠, 그죠? 네, 되게 고민되는데 어떤 걸 먼저 추가해야 되냐면 일단 간단한 거, 해보기 쉬운 거부터 해야 돼요. 어려운 거, 제일 중요한 거부터 먼저 하면 나중에 쉬운 거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쉬운 걸 테스트하려고 보니 이미 다 돼 있거나 아니면 그것만 따로 띄어내서 테스트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쉬운 것부터 테스트를 추가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어떤 테스트를 넣을 거냐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most simple, 가장 단순하고, 그런데 most interesting, 가장 단순한데 가장 흥미로운 거. 그 다음에 degenerat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degenerate이 그냥 뭐 한영사전 이런 데 찾아보면 정확한 의미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현대 영영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준 이하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레벨이 있으면 그 레벨 이하를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계산기를 작성할 거다라고 하면 제일 복잡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복잡한 게 뭐 나누기 정도가 될 게 있죠. 나누기 디바이디드 바이 제로 하면 오버플로 나오고 오버플로에 언더플로에 뭐 그런 익셉션 나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말고 계산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기능이 뭘까? 예, 0 더하기 0이죠. 예? 그 다음에 0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 1 더하기 2. 뭐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쉬운 거부터 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코드가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와 씨가 얘기할 땐 이거를 뭐 리를 골프 게임 그랬는데 뭐냐면 테스트가 페일하는 게 있을 때 그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할 때 아주 적은 코딩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코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를 리를 골프 게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이제 이 얘기는 아마 오늘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실 거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가 점점 더 구체화될수록 프로덕션 코드는 점점 더 제너릭해진다. 이 얘기가 뭐냐면 테스트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건들게 됨에 따라서 프로덕션 코드는 그 모든 코드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제너릭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프로덕션 코드는 처음에는 되게 구체적이었지만 점점 더 범용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이제 요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이제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추가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잘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DD의 이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디버깅 타임을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 리모트 디버가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정도에 처음에 나왔죠. 2000년 정도에 처음에 나와서 굉장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원격의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system.out.println 밖에 없었죠. 그러고 이상하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돌아가. 그래 다르게 보고 싶어. 그러면 또 system.out.println을 넣어가지고 다시 배포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면 옛날에 EJB 할 때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진짜 빨리 하는 사람이 해도. 예. 근데 리버스 디버거가 있으면 그럴 필요 없죠. 딱 ID에서 딱 붙으면 그 플로우가 돌아갈 때 변수들이 값이 어떤 값인지 바로바로 볼 수가 있죠. 그거 알면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우리가 돼야 되는 모습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게 디버깅 챔피언이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좋은 설계를 갖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요구되는 스킬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웹 개발하는데 아파치 톰캣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아파치 톰캣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 리팩토링이나 디자인 패턴 모르는 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스킬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게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덜 들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디버깅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게 더 요구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TDD를 하면 디버깅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은 10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만 줄여도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버깅 시간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이상적으로는 디버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테스트가 많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죠? 근데 디버깅을 할 때 서버에 배포하고 리모트 디버그로 붙어서 테스트하는 거랑 내 JUnit 테스트에서 실행 한번 딱 해봐서 테스트하는 거랑 어느 게 빠르겠어요? 배포 시간을 고려하고 이러하면 서버 리스타트 시간만 고려해도 JUnit에서 디버그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렇게 디버그 했던 거를 그대로 테스트 케이스로 남겨놓으면 나중에는 그와 유사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디버그 할 필요가 없겠죠. 테스트가 이미 걸러줄 거니까. 테스트가 이렇게 누적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을 줄여줄 거예요. 물리적으로 리모트 디버그 하는 것보다 JUnit에서 테스트 올려서 하는 디버그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그런 디버그 했던 테스트 케이스가 늘어나면 디버그 해야 될 일이 줄어들겠죠. 더 빠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2분의 1만 줄여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이 테스트는 디자인 다큐멘트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뭐 TDD의 세 가지 법칙을 잘 따르면 설계 문서를 얻게 된다. 그 설계 문서가 뭐냐?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만 보면 이 코드들이 뭘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어떤 예외 사양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는 로우 레벨 디자인 다큐멘트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디커플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코드들 중에 기존 레거시 중에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코드는 한 10줄밖에 안 되는데 그 10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한 3, 40줄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커플링이 되게 복잡해서 그래요. 의존성이 복잡해서. 근데 왜 의존성이 복잡해졌을까요? 라는 걸 보면 만약에 내가 의존성을 테스트에서 주입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했다면 의존성이 복잡한 프로덕션 코드를 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사용법을 먼저 이제 코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용법, 그러니까 이 코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먼저 만들었다면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프로덕션을 만들기 전에,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덕션을 만들기 전에 걔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프로덕션 코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을 거라고요. 아규먼트 15개 넘기는 거 이런 거 안 만들 거잖아요. 아규먼트 가급적이면 안 넘기는 걸 만들 거예요. 내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가 왜 나오냐면 테스트 없이 만든 다음에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먼저 만들었으면 절대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코드를 작성했는데
굳이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는 대부분 원칙들을 잘 따르고 있어요. 의존성이나 그러니까 응집도하고 결합도, 그 커플링, 코이전 그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스택 할 때 잠깐 보실 것 같은데 그 모든 코드를 테스트하는 유일한 방법은 테스트 코드에서 그 코드를 접근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면 테스트하기 힘든 코드는 없고 테스트 안 된 코드는 없어요. 근데 프로덕션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테스트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아주 쉽게 발생해요. 네,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서 내가 테스트하려는 코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은 디커플링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의존성 분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테스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TDD로 구현하면 당연히 디커플된 시스템을 얻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하이 코이전만 얻으면 그럼 다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으면 변경을 무서워하지 않고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지금까지 돌던 기능들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가 도니까 내가 만약에 뭘 잘못 고쳤으면 테스트가 잡아줄 것이니까 그거를 그럴 때 내가 변경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코드를 변경하는 거, 개선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는 이걸 내가 이렇게 바꿨으면 이쁘겠는데 이걸 배포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변경을 미루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여요. 쌓이면 이제는 손도 못 대죠. 예.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리팩토링 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코드는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있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변경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레거시의 경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레거시의 경우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레거시는 다음번에 가을에 얘기하시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것만 먼저 얘기하면 내가 먼저 테스트를 작성했으면 저런 일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그레션 테스트로 작동을 해요. 리그레션 테스트는 뭐냐면 이전에 돌았던 기능들을 다시 한번 이제 검증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는 회귀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잘 돌았는데 이번에 뭘 고치려고 배포했더니 안 돌아. 네,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획자가 개발자를 못 믿어요. 네, 그러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기획자분들이 개발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배포할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수요일날까지 돼야 된다라고 해야 목금 정도의 저렇게 그런 불신을 가졌던 부분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획자한테 신뢰를 얻으면 기획자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겠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 배포할 거야. 아마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들으려면 한 번 버그 났던 게 다시 나오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걸 위해서라도 리그레이션 테스트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에 버그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그 버그를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를 꼭 추가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버그는 다시 재현되진 않겠죠. 예, 테스트가 코드를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완벽한 설계, 그러니까 사전 설계죠. 종이에다 열심히 그렸어요. 화이트보드에다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멋있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테스트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코드가 약간씩 변경될 때 처음에 있던 그 이쁜 모습에서 약간 더러움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고칠 수가 없죠. 예, 검증하는 테스트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점점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쇠퇴하고 이제 썩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더럽게 작성을 했어도 테스트가 온전하게 있다면 리팩토링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면 이뻐지겠죠. 예. 이제 테스트를 그 낙하산에 비교하죠. 예. 그 낙하산이 있어야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바쁜데 일단 구현하고 테스트 나중에 추가할게요.
라고 해서 테스트를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덕션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추가하는 방법. 이걸 테스트 애프터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테스트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동작하는 기능에 대한 테스트만 추가할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를 추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 내가 지금 프로덕션을 구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테스트하면 이 프로덕션이 잘 도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추가하는 테스트는 내 의도대로 도는 것만 확인하는 테스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 이상을 추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지루해요. 왜냐하면 다 개발했거든요. 다 개발했는데 그거 잘 도는지 검증하는 테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얘기예요. 개발적으로 너네 배포하기 전에 요번에 한 거 테스트 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것들 이런 걸 안 하고 딱 요번에 추가한 기능 잘 돌아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죠. 조금 좀 뭐랄까 꼼꼼하면 요번에 추가한 기능에 대해서 안 돌아갈 것 같은 케이스를 하나 정도 테스트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만든 코드를 테스트하려면 잘 돌아가는 것만 해봐요. 근데 기획자들은 안 될 것 같은 것만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잘 발견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고 자기 거로 테스트하려면 잘 못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뻔히 다 아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추가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수작업으로 다 테스트했는데 다 동작하는 거 아는데 테스트 추가하려면 막 힘든 거죠. 낭비적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쇼컷을 취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버그는 그런 데서 안 나죠. 다른 데서 나죠. 근데 낙하산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할 거냐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쓸 비행기에서 떨어질 낙하산을 당신이 만들 때 꼭 되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 낙하산 갖고 뛰어내릴 거냐는 거예요. 저 안 그럴 거잖아요. 그죠? 별걸 다 확인해 볼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실습 준비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이런트 설치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하셔야 되고 다 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제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고요. 근데 교육용 시리얼은 제가 메일로 다시 드렸어요. 깜빡하고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코드를 클론을 받아 놓으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 돼요. POM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얘는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저도 똑같이 봤죠. 네. 여기서 글자 좀 해주시면. 어떤 거요? 이거? 터미널이요? 됐죠? 네. 얘를 그냥 클론 받으면 되네요. 네, 클론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POM밖에 없죠. 이게 디렉토리가 비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mkdir-p 줘갖고 src main java 그 다음에 src 테스트 java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인텔리제에서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임포트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가? 아, 임포트? 이상한데? 이거 맞는데? 예. 임포트를 하니까 되네요, 진짜. 임포트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오픈으로 열지 마시고 임포트 프로젝트 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임포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임포트로 해서 폼.xml 열면 뭐 나오는데 그대로 가면 되고요. 다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데 어떻게 했거니 그러면 그냥 yes 누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this 윈도우 하면은 지금 이 윈도우로 그냥 다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rc 메인하고 테스트가 보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할 거냐면은 그 켄트 베기슨 TDD 그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예제가 무비에 무비라는 클래스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을 부여한 후에 에버리지 레이팅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 구하는 거예요. 평균값 구하는 거. 근데 지금 무비라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페일링 테스터가 있기 전에는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다가 무비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은데 페일링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무비라는 클래스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 페일링 테스트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바 클래스를 넣는데 무비에 무비 테스트라는 거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대고 테스트 메소드를 넣는데 지금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돌아가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 잘 돌아가는지. 지금 프로젝트 오픈하냐고 버벅거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이 JUnit 테스트가 잘 돌아가는 환경인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푸바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거를 여기서 run 하고 run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movie 테스트라는 거를 실제로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초록불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뭐가 검증이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JUnit 테스트가 돌아. 그까지는 검증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movie라는 클래스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movie라는 클래스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ovie라는 클래스를 만들려면 여기서 can create movie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여기서 new movi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페일링 테스트잖아요, 지금. 이게 안 돌잖아요, 지금. 안 도는 거니까 얘가 있으면 이제 얘를 돌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핫픽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F2 누르면 다음번 에러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저는 키맵이 옵션 엔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뭔지 이게 뭔가요, 원래 디폴트가? 디폴트가 옵션 엔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뭐 해야 돼요? 무비라는 클래스가 없잖아요. 만들어야죠, 그죠? create 클래스 무비. 근데 얘가 지금 테스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테스트 만들면 안 되고 프로덕션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로 지정해주고 OK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고 스플릿을 누르면, 스플릿이라고 치면 스플릿 버티컬이라는 메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뭘 할 수가 있겠죠. 자, 얘가 이제 돌아보면 돼요. 그죠? 지금 얘가 페일링 테스트였는데 얘가 성공하게 만큼만 코딩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얘가 도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봐요. 잘 돌겠죠. 예.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에버리지를 구하려면 가장 쉽고 단순하고 그런 케이스가 어떤 걸까요? 무비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에버리지를 구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비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면 0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객체가 생성이 됐는데 아무도 레이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에버리지 레이트를 구하면 에버리지 0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해볼게요. 여기서 무비의 에버리지 레이팅을 구하면
이게 얼마야 되냐면 assert 대시라는 걸 쓸 건데, 0이어야 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인텔리제이가 좋은 게 이런 데서 옵션을 설치면 스태틱 임포트를 지가 해줘요. 예. assert면 될 거고요. 여기도 그냥 스태틱 임포트 해가지고 함 클래스에 있는 거 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옵션 엔터 치면 크리에이트 하라고 얘가 해주겠죠, 그죠?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저는 이게 템플릿에서 메소드 바디는 무조건 저렇게 익셉션 던지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건 아마 여기서 그냥 리턴 제로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리턴 제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보면 이제 잘 돌죠,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해볼 수 있냐면 여기서 엄한 값을 리턴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0이 나와요. 0을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다시 0으로 돌려요. 그래서 테스트를 돌려서 잘 돌아가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아까 0으로 해갖고 잘 돌던데 왜 마이너스 1로 해서 안 도는 걸 보지? 라는 게 뭐냐면 내 테스트는 성공하는 경우 0을 반환하는 경우랑 성공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커버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보면 이제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이제 페일링 테스트 넣고 프로덕션도 도는 걸 만들었고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뭘 리팩토링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코드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예, 리팩토링 할 게 없어요. 하나 있다면 이 메소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메소드 이름이 should return 0 when just created. 예, 그러니까 무비가 생성되자마자 에버리지를 콜하면 0을 반환해야 돼 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메소드를 추가해주는 메소드로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해볼 만한 다음번으로 가장 심플하고 가장 인터레스팅한데 또 가장 수준 이하의 저수준의 테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레이트를 1을 준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라고 한 번만 딱 준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면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사를 해요. 페일링 테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이 돌아가게만 만들 때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마음껏 하셔도 돼요. should return 1 이거는 이름이 아마 should return 1 when 1 was rated. 1을 한번 레이트 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면 1이 나와야 돼 라는 거죠. 그러면 무비에다가 레이트라고 하고 1을 이렇게 준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메소드 이름이 의미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왜 펑션 얘기 했잖아요. 펑션 네임은 그 밑에 있는 레벨들을 한 단계 높은 수상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원래 자바는 메소드 네임을 쓸 때 캐멀 케이스 쓰죠, 그죠? 대문자, 소문자로 단어를 분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언더스코어를 썼죠. 왜 그러냐면 테스트 메소드들은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한글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스트에 한해서는. 예. 근데 영어를 쓴다면 이렇게 언더스코어 같은 걸로 분리해주면 좀 더 읽기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레이트라는 메소드 없으니까 추가해야 되겠죠. 레이트라고 해야 될 거고. 저는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레이트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치면 일단 이제 얘가 이제 컴파일이 되게는 됐잖아요. 컴파일이 되긴 됐는데 얘를 실행하면 이제 오류가 나겠죠.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return 1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return 1을 해버리면 첫 번째 메서드가 깨지겠죠. 첫 번째 메서드는 0을 기대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레이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트라는 변수에다가 start rate sum of rate는 rat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계속 더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없으니까 필드 베리어블로 만들고 얘 그냥 0으로 초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돌 일이 없죠. 여기서 에버리지 레이팅 하면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 레이팅 하면 sum of rating을 count of rate 레이트의 합을 레이트가 된 횟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얘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또 필드로 만들어야죠. 얘도 처음에 0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돌리면 count of rate가 0이니까 뭐야 divide by zero exception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들어올 때마다 count of rate를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돌리면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하고 돌리면 돌아갈 것 같았는데 에러가 났죠, 그죠? 왜 에러가 났나 보니까 여기서 바로 무비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에버리지를 구한 거예요. 그럼 얘가 카운트 오브 레이트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0을 0으로 나누니까 익셉션이 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적은 코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면 그죠? 그러면 0이죠. 아니면 나누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돌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도라는 갔어요, 도라는. 그러면 이제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돌아갔으니까. 여기서 리팩토링 할 거 봐보세요. 여기서 리팩토링 할 게 보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팩토링 할 게 있나 한번 봐보세요. 있죠? 예.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중복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중복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의 테스트 대상이 되는 객체는 테스트 클래스에서 필드 베리어블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필드 베리어블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얘를 필드 베리어블로 옮겨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고 필드 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익스트랙트 필드를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엔터 치면 필드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를 어디서 할 거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셋업에 살래 라고 해주면 그 다음에 replace all occurrence를 또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예, 셋업 얘가 무비가 이 위로 올라가서 선언이 되고 셋업에서 얘를 초기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게 나왔죠. 디스탄 무비를 로컬 변수 무비에 하는 거. 얘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얘를 돌려보면 잘 돌겠죠. 이제 얘는 저것도 없는 거죠. 이제 중복도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를 해봐야 돼요? 다른 경우들을 해봐야죠. 다른 경우들. 다른 경우 should return 4 then 3 3 and 5 were rated 3하고 4가 레이팅이 되면 에버리지는 4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3 5 그 다음에 얘는 4여야 돼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행을 해보면 잘 돌겠죠. 여기서 더 복잡한 케이스가 있으면 더 추가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너무 단순한 기능이어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원래 그 켄트베기 한 거에서는 요거보다 좀 더 뭐랄까 스텝이 많아요. 스텝이 많은데 그냥 좀 현실에 맞게 약간 좀 압축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요까지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타이런트는 내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